안녕하세요. 윤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데이터가 객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정수 객체, 그 다음에 실수 객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객체라고 하는 형태가 어떠한 그 래퍼 객체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그 연속선상에서 이번에는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목록으로 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언어에서는 컬렉션이라고 말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컬렉션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레이 객체와 다음 시간에는 그 또 다른 객체라고 할 수 있는 오브젝트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레이라고 하는 객체는 우리가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를 좀 설명하면은, 이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레이와 좀 달라요. 일단 스택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푸시와 팝, 이 두 가지 메서드를 이용해서 어레이라고 하는 녀석을 스택 형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푸시해서 값을 계속 입력하게 되면은 3개 값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푸시로 입력한 녀석은 3개 값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적재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5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면은 5가 맨 밑에 쌓이고 그 다음에 10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21이 그 위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쌓였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값을 꺼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값을 꺼낼 때는 나 얘 좀 꺼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 녀석을 꺼내기 위한 어떤 식별자가 필요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순번으로 따졌을 때 뭐 0번째, 1번째, 2번째라든지, 또는 그 녀석을 식별할 수 있는 키를 붙였다라든지, 어떤 그 녀석을 꺼내기 위한 어떤 키가 있어야 할 텐데, 이 값을 꺼낼 때 우리가 팝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쓸 수 있습니다. 이 팝. 재밌는 거는 넣을 때도 키를 넣지 않았고 꺼낼 때도 키를 넣지 않고 그냥 팝합니다. 그러면 이 팝은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 주게 되냐면은, 이렇게 적재된 상태에서 맨 위에 있는 놈부터 꺼내서 걔를 반환하게 돼요. 그래서 또다시 팝을 호출하게 되면은 그럼 얘만 계속 나가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 팝을 통해서 호출된 그 값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팝을 하게 된 녀석은 그 다음 팝이 나와요. 그리고 또다시 팝을 호출하게 되면은 그 다음 값이 뽑아져 나가는데, 이전 뽑아져 나간 녀석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짐을 적재하듯이 이렇게 쌓았다가 위에 거부터 가져가는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스택 형태의 데이터 구조다 라고 말합니다. 적재 형태의 데이터 구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면은 데이터를 여러 개를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 관리를 마치 스택 방식으로 쓰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푸시라든지 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레이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레이라고 하는 녀석은 리스트 형태의 어떤 컬렉션을 대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레이를 만들 때 nums라고 하는 어레이를 만들면서 우리가 값을 이렇게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0, 1, 2 이렇게 해놓고 값을 대입했잖아요. 아까는 그냥 값만 넣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은 0번째 값이고요, 이 값은 1번째 값이고요, 이 값은 2번째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을 꺼낼 때는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값을 대입했기 때문에 꺼낼 때도 인덱스를 이용해서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꺼냅니까? 이렇게 nums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그 0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을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레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말로 배열이라고 하는데, 가장 배열스럽게 이 어레이 객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번을 계속 붙여가면서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꺼내게 되면은 값을 차곡차곡 꺼낼 수 있고요. 아까 팝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이 녀석은 값을 꺼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0번째 위치, 1번째 위치, 2번째 위치 있다면은 5, 10, 21 이렇게 있으면서 값을 꺼내서 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지금 배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값을 대입할 때 인덱스를 이렇게 차곡차곡 0, 1, 2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3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5를 대입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오류가 나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길이를 재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이 항목의 개수가 될 텐데 0, 1, 2 우리가 하나씩 넣을 때마다 이 개수가 늘어나요. 근데 3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앞에 0, 1, 2에 해당되는 내용이 생성이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값을 참조하는 형태가 아니라 값을 참조하는 게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져서 얘는 총 4개의 공간이 있다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시스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넘즈라고 하는 배열을 이렇게 생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넘즈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스텝 방식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push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3이라고 하는 값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개를 더 넣도록 할게요. 12, 그 다음에 56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이 상태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상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출력을 해볼 텐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콘솔 출력이 가능하죠. 여기서 말하는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스 창 같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고요. 브라우저가 제공하고 있는 콘솔 창이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로드하고요. 실행 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잖아요. 예, 당연히 이제 우리가 출력하는 것은 없을 거고요. 콘솔에 출력하는 건데 콘솔에 출력된 내용들을 확인하려면은 개발자 도구를 열어야 돼요. 개발자 도구는 여기서 크롬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도구 더보기 누르시면은 개발자 도구가 있고요. 단축키로는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그거 말고 펑션 키 중에서 F12를 누르면 됩니다. F12번째. 자, 여기서 개발자 도구를 띄운 다음에 보시니까 이제 어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3, 12, 56 길이는 3개고요. 저희가 만들었던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푸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넘즈라고 하는 것에서 팝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호출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즈를 볼 거예요. 물론 이 팝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배열에서 값을 꺼내 가지고 그 녀석을 우리가 담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num1이라고 하는 녀석을 꺼냈으니까 얘도 같이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num1은 어떤 값인지 알아보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이 배열이 갖고 있는 내용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보시면은 새로 침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보시면은 일단 배열이 갖고 있는 그 초기 상태, 이게 출력된 상태죠. 이게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그 다음 라인에 나왔습니다. N1은 56이고요. 그 다음에 3과 12가 배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뒤에 적재된 56이 꺼내지고 나머지는 3과 12가 나온 거죠. 만약에 이 N1이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출력 모양은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사라진 상태. 항목은 2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팝을 호출해서 콘솔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엔 목록으로 사용할 때의 그런 배열을 한번 써볼 건데요. 제가 만약에 이제 푸시를 통해서 값을 넣긴 했지만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내가 일반 배열처럼 0번째 값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2번째 값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얘 팝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n이라고 하는 것도 이용할 수 있으면서 그대로 값을 남기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회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넘즈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값을 넣었는데 느닷없이 3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57을 넣습니다. 이럴 경우에 3이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인덱스는 4번째 방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다 점 찍어서 length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그냥 출력하게 되면은 길이도 알려주니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우고 이 상태에서 어떤 값을 갖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3개는 비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만 57이 있고요. 총 4개 항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은 우리가 이제 스텝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록형으로 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2가지로 나눠서 쓰라는 건 아니고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서 이제 배열을 하다가 좀 말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